MBC가 만난 사람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울산은 6개 선거구 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울산대 행정학과 정준금 교수를 모시고 이번 선거의 의미와 향후 지역 정치권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전국적으로 좀 보자면요.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사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울산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여야의 그 모든 진영이 투표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결과는 수도권에서 판가름이 났고요. 수도권에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께서 이제 야당을 심판하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여와 야에게 상당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이 여당에는 이제 입법 권력까지 주어졌으니까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앞으로 오게 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써달라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부여한 것 같고요. 야당에는 그동안 야당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대선을 2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또다시 보여주지 못하고 구태로 간다고 한다면은 야당은 이제 괴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장을 날린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전국적인 판세는 그렇습니다만은 울산에서는 그 반대였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5대1의 완승을 거뒀는데 울산 시민의 그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울산에는 이제 보수 야당이 이제 대승을 거뒀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참패를 했다가 다시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일 큰 것은 울산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나 현 정부가 뭐 그렇게 잘 챙겨주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남의 보수 야당 세력이 보수 세력이 이제 집결하게 되면서 역시 그것이 이제 표가 야당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총선이 역대 선거하고 조금 달랐던 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네, 이번 총선은 사실은 대통령의 그 집권 중반기에 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번 선거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인 재난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책 비판을 하려고 했던 야당들이 제기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코로나 이슈에 다 묻혀버렸다.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조국 사태라든가 또 울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선거 관련 하명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묻혀버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현 정부의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여당의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재난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진보 정당들의 몰락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울산에서도 유일하게 있었던 진보정당 후보가 이제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진보정당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까지 이를 정도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거대 양당에서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그 기대가 이제 물거품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후보 단일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통해서 지역구에서도 이제 몇 석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없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보 정당이 이제 의석을 확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울산은 여당인 송철호 시장을 둘러싸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야당으로 둘러싸여진 이 형국인데 이래서 지역 정치권하고 또 지방 정부하고 이렇게 좀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선자를 포함해서 지역 정치권에 좀 당부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에는 여소야대가 됐는데요. 여당 시장의 야당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그 두 부류의 역할 배분이 상당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법안 활동이라든가 예산 활동을 통해서 울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지원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내려와서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장입니다. 울산시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으면 뭐 아무런 서로 따로 노력한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여야를 떠나서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울산을 지역으로 정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협력 관계는 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해가야 될 것 같고요. 잘 이용하면 여당 시장과 야당 국회의원을 서로 역할 배분해서 잘 이용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C가 만난 사람 이번 총선의 의미와 또 지역 정치권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정준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